기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별하시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전세가 매매가 갭이 줄었어요. 전세 가격은 예전 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올해 전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전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요즘 전세에 대한 얘기로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전세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전세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긴 했는데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전세로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풀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지금 현재 전세 시세 흐름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전세가율, 그리고 전세 가격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전세는요, 제가 그전에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 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매매 가격이 있을 때 전세는 그 매가를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가격이 많이 빠져버리면 매가도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전세가 빠지지 않아도 매가가 오르면 전세가율은 또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떨어지면 또 전세가율 떨어지죠. 근데 사실 전세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졌던 적이 없고요. 지금처럼 이제 세계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특정한 외부의 변수들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이 많았던 시점에서 전세가 내려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전세예요. 매가도 떨어졌지만 금리의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매가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가까지 전세자금 대출에 의한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하게 이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 많은 임대인분들이 매도하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이번에 전세 가격의 낙폭을 가장 크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신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새로 임대 맞출 때 전세 가격을 매우 높게 4년치까지를 반영해야 돼 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우 높은 전세를 맞췄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또 높은 전세도 부담 없이 전세금을 대출로 인해서 부담 없이 지불했던 임차인들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가게 되면서 그만큼 그 크게 빠진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전히 언론에서는 지금 이 어떤 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잠깐 짚을게요. 왜냐하면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세값 20년 만에 최대 하락폭, 그래서 하방압력 당분간 지속될 것,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기사가 난 걸 좀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론의 어떤 이런 기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별하시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BNK 금융그룹에서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 보고서 만들면서 요걸 가지고 기사화한 겁니다. 자, BNK 경제인사이트 보고서 제가 띄웠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2003년 이후 최대 하락폭, 월세 가격 상승폭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2년 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기준은 뭐냐면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 보고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 4분기면은요, 지금 가장 전세가 안 좋을 때, 10월, 11월, 12월 제일 안 좋을 때죠.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작성됐으니 이러한 어떤 보고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 보실 때는 저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가 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다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를 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장 실제 상황은 어떤지 보면, 자, 일단 전세 매물량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지난 1월부터 조금씩 전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현격하게 계속 줄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리고 경기도도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전월세 거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의 계약량을 본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0건의 계약, 뭐 500건의 계약이 있다면 그 중에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인가 그 비중을 이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와서 비율로 놓고 제가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건 서울정보광장에서 가져온 거래량을 갖고 온 것인데 밑에가 이제 파란색이 전세, 노란색이 월세입니다. 월세는 준전세, 준월세, 뭐 월세 이거 다 포함한 게 월세고요. 전세는 그야말로 순수한 전세예요. 지금 보시면 자, 지난 9월, 10월, 11월, 12월 좋지 않았죠. 점점 전세 비율이 낮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12월부터 해서 1월, 2월, 3월까지 전세 비중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이고요. 자, 경기도는 어떤가 볼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안 좋았어요, 전세가. 월세가 훨씬 더 많았죠. 지금 한 그 50%를 거의 전세보다는 월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12월부터 보시면 1월, 2월, 3월까지 꾸준히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럴까요? 금리도 시장금리도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이제 금리는 거의 정점을 다가온다고 하는데 월세는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는 또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자, 이거는 월세 계약 현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제가 기사 하나 띄웁니다. 여기 기사.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10건 중 7건이 25평 이하 소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월세 거래하시는 분들이 작은 평수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월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세는 너무 금리 부담 때문에 못 가겠어서 월세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월세도 큰 평수는 내가 하기 너무 부담이 커. 작은 평수 선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면 자 보세요. 전세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요. 부담이 월세가 자꾸 커지는 상황에서 전세를 보니까 저기는 30평도 이제는 그 전세자금 대출 쓰니까 뭐 금리를 뭐 4%, 3%대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월세 25평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내면 되네? 라든가 거의 비슷하네? 라든가 하면 30평대 전세로 가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전세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이 저렴한 곳들 그리고 뭐 약간 연식이 있어서 입지는 괜찮은데 낡은 그런 아파트들이 전세가 회복세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지금 어떤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꼭 핵심지 좋은 자리에 메인 물건만 낙폭 큰 메인 물건만 그런 건 아니고 낙폭이 큰데 약간 입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저점에 있는 물건들도 거래가 나온다. 그거는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앤드 이렇게 전세를 낀 매물로도 매력이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월세 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부담을 가늠해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겠다. 지금 보니까 전세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던 딱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만 그 뒤로 가면 넓은 전세로 갈 수 있네. 아니면 좀 더 그 깨끗한 전세로 갈 수 있네. 이런 수요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세로 수요가 전환이 되고 수요가 자꾸 전환이 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면요. 전세 그 매물끼리의 경쟁이 또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를 매매가를 전세가 떠받쳐주는데 이 전세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떠받쳐줘요. 근데 이거는 이미 2012년도부터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세대주 이제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준다든지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점점 기준이 약화되고 뭐 직장만 탄탄하다면 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러면서 전세 어떤 집을 담보로 해서 전세를 내주다 보니까 대출을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세 가격이 계속 엄청나게 빠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뒤에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가율 얘기 좀 해볼게요. 전세가율. 전세를 읽는 바로미터라고 했는데 이 전세와 어떤 매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전세가율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가율이 뭔지는 아시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가격에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매가와 전세가격이 거의 붙었다라는 거고 전세가율이 뭐 100%다 그러면 그냥 매매가와 전세가 같은 거죠. 그리고 뭐 50%다 그러면 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반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낮았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라도 전세가율이 너무나 밑으로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한번 보시죠. 수도권 전세가율을 제가 이제 그래프 띄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때 이 자료 자체가 부동산원에서 가져온 건데 2012년도부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자료만 먼저 띄웁니다. 그 그래프를 다 그리면 되는데 제가 최근 거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거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이때가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때인데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할 때였죠. 2012년도에는. 그래서 매수 수요가 없이 전세 수요로만 계속 채워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 불을 뿜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전세자금 대출도 이때는 더 키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세가격과 매가의 갭이 줄어드는 전세가가 올라가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매매가격을 밀어 올려서 매가도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신데 여기 밑에가 서울, 여기가 경기도, 인천인데 전세가율이 서울이 항상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매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큰 거예요. 경기도와 인천은 그거에 비해서는 전세가율이 좀 더 높은 편인데 과거에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제 기억 속에 경기도는 53% 아니면 55%인데 지금 대략 그렇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8점 몇 %가 전세가율이 가장 낮을 때였습니다. 평균치가요. 평균치가. 근데 지금 전세는 경기도는 얼마냐면 한 그래도 6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가율이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요. 인천은 65%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를 넘어가는 수준이기는 한데 이제 뭐 기사들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뭐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50 몇 프로, 50%가 안 된다. 뭐 어디 같은 경우는 40 몇 프로다. 근데 전통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40%, 30%까지 내려갑니다. 전세가율이. 그래서 거기다 대서 보시면 안 되고 평균치로 봤을 때 한 50%를 이상 올라가 있는 지금 전세가율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렇게 겁낼 수준은 아니란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데요. 전세가율은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웃긴 거는 매매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오히려 전세가 매매가 갭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요. 보세요. 전세가율이 50%일 때 예전 시세를 보면요. 매매 가격이 15억이고 전세 가격이 9억이에요. 그래서 갭이 7억이 나옵니다. 60%인데 전세가율이. 자, 전세가율이 50%로 떨어졌는데 매매가는 10억이 됐어요. 전세 많이 떨어져서 5억이 됐어요. 갭은 5억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불과 몇 달 전의 상황이거든요. 몇 달 전과 지금의 시세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7억으로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집을 5억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전세가 갭 자체가 달라지는 게 사실은 문제일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한 2억 5천 이렇게 있었다면 1억 5천 갭인데 4억짜리 아파트가 2억 5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전세는 뭐 1억 8천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갭이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지역적으로 아주 입지가 우수하지 않아도 가격적으로 매우 저렴한 지역들은 매수세가 붙는다 했는데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하지만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래에 그 갭으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남았습니다. 과연 전세 가격은 예전 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죠. 네, 다들 그걸 굉장히 바라실 거예요. 그죠?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중에는 지금 전세를 높여서 맞췄던 것들이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하신 거죠. 시세가 한 3억 빠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서울 구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네, 보면 이제 이거는 가격 지수가 아니고 가격이에요. 가격. 평균이니까 지역별로, 구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서열을 보듯이 전세 가격도 이제 이렇게 약간 서열이 느껴지는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 위에 상단에 있는 두 개 아파트가, 두 개 지역이 이게 강남, 그리고 초록색이 서초예요. 그리고 연두색이,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지역이 용산과 송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그 서열처럼 이렇게 강남 상구 앤드 용산이 전세 가격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여러 지역 구들이 같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뭔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제 요 구간들이죠. 요 구간들, 그리고 요 구간들. 자, 이게 뭐냐면 2015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19년, 21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홀수회에 전세 이동 수요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떤 그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연구 위원으로 계신 그런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이동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수요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뛰는 시점은 전세 수요의 이동이 많은 때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동시에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월에 만기라서 7월에 이사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사 가려는 집은 그 집은 8월에 나갈 수 있대. 그럼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채워놓고 보면은 맞지만 그 일순간 이사철이 딱 도래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고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집을 찾아야 하는 수요들이 막 움직이면서 급하게 집을 찾고 하면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라도 내가 들어갈 집을 찾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의자에 일어나서 모두 의자 자리 바꿔 해서 딱 가서 바꿔서 딱 앉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이동하려고 하고 나는 조금 이따 일어날 건데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격 서로 협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비싼 돈 줄 테니까 내가 앉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 그래서 이 전세 이동이 또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시자고요. 그래서 서울 구별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동일하게 그 시점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이렇게 이동이 많은 해인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년, 17년, 19년, 21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제가 여기 두 개 시점에 V표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계약된 시청권 이후에 이동이 많았던 그 다음 해죠.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에 이제 계약된 시청권이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사 수요가 많은 해가 아니었다 보니까 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오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전세 가격이 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4년 동안 내가 전세를 못 올린다니 그러면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좀 전세를 좀 바짝 올려서 갭을 좀 줄여서 사야겠어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이때 내가 해놔야 나중에 전세 오르는 거
내가 손해 안 보니까 하면서 전세를 많이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책적인 문제랑 맞닥뜨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무 많이 뛰었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해 전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그러니까 수도권만 일단 그려봤는데요. 자, 보세요. 원래는 한 대략입니다만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이 뛴 거죠. 그래서 2년치를 갖다가 거의 반영하듯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전세 가격대가 원래 올렸어야 될 가격대 정도 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상에서는 이 정도가 원래 전세 시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동 수요가 많은 이 시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줄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저의 예상이고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뭐 이게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회복하는 것 방향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울권에 있는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오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올라야 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빠진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서, 까만 거 인천인데 인천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올리지 못했던 게 아마 여기는 공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더라도, 지금 요 V표 된 게 회복가는 구간이죠. 회복하더라도 많이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격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세로 수요를 다시 끌어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매가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는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예측은 최소한 한 50% 정도 지금 하락한 부분에서까지는 회복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2년 전에 만기 전세를 되게 높은 가격에 맞춰놓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기서 양보하고 금액을 좀 내고 좀 더 이제 낮춰서 새로 임대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50% 정도 회복한 가격선에서 임대가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임대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만기 돌아오는 시점 따라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억 정도가 빠졌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아니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는 내가 조금 내줘야 될 자금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해 놓으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뭐 한 1억 남겨놓고 2억 정도 내가 반환해 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뭐 하반기 이제 뭐 가을 겨울에 임대 만기 맞춰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지금부터 위축돼서 막 콩탕콩탕 가슴 콩당거리고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은 좀 회복하는 시점에서 만기에 임대를 재임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세 세입자분하고 이제 소통하시는 거 어려움 많이 하시던데, 세입자분들이 이제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빠졌으니까 나는 이제 돌려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조금씩 다시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 이제 지금 3월이잖아요. 7월, 8월 이때 임대 만기이신 분들은 뭐 얼마 미리 맞춰주세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갱신 청구권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 갱신됐다거나 뭐 이런 등등일 경우에 연장 계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세입자랑 얘기를 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첫 계약으로 2년을 일단 세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그때는 너무 미리 앞서서 뭐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그때 가서 다시 얘기 나누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밀어두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 봅니다.
네, 많은 분들 전세 가격의 하락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아주 뭐 완전히 그 시세 그대로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선까지는 생각을 해 두시는 게 맞겠고,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위축돼 있거나 너무 앞서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조금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 전세 가격은 또 앞으로 이 시장에 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전세의 흐름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는요, 화요일 저녁에 9시에 진행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